바로 며칠 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거울들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첫 인증샷도 보내왔죠. 그런데 이 사진을 얼핏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허블 망원경과 같은 아주 화려한 모습의 우주가 아니라 그저 중심에 밝은 별과 주변에 얼룩들이 몇 개 찍혀있는 허접한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심심해 보이는 사진 속엔 제임스 웹의 놀라운 능력과 진가가 가득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진 속에 찍힌 것들의 정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제임스 웹의 첫 번째 사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망원경의 성능은 얼마나 작은 물체까지 구분해서 보여주는지 그 분해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해능이 좋을수록 더 가까이 찍힌 두 점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 그대로 곧게 통과하지 않고 구멍에서 사방으로 더 넓게 퍼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방파제 사이의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온 파도가 다시 둥글게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과 같죠. 빛을 모으는 망원경의 둥근 거울 역시 빛이 들어오는 둥근 구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원경의 입구를 통해 들어온 빛은 사방으로 둥글게 물결치는 듯한 회절무늬를 만들죠. 빛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질은 가까이 붙어있는 두 물체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밝은 광원 두 개가 가까이 붙어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망원경으로 바라본 각 두 광원의 모습은 주변으로 둥글게 퍼져나가는 회절무늬를 함께 보입니다. 두 광원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면 각각의 회절무늬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둘의 모습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있다면 각각의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회절무늬가 겹치면서 결국 이 둘을 따로 구분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붙어 있는 두 광원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바로 망원경의 분해능입니다. 망원경의 분해능은 관측하고자 하는 빛의 파장 그리고 망원경 자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측하려는 빛의 파장이 길수록 회절무늬 역시 더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광원이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분해할 수 있죠. 반대로 파장이 짧은 빛으로 관측하면 그만큼 회절무늬도 작아지고 더 가까이 붙어있는 것들도 분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망원경 눈동자의 크기가 더 커질수록 분해능도 더 좋아집니다. 망원경의 분해능을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 공식에 제임스 웹의 경우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제임스 웹이 우주를 관측하는 적외선 빛의 파장 2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제임스 웹의 거대한 거울의 전체 지름 6.5m를 대입하면 제임스 웹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분해능의 한계는 대략 77mAh입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웹은 선배 허블에 비해서 얼마나 더 뛰어난 분해능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재밌게도 허블 망원경의 분해능 자체는 오히려 제임스 웹보다 더 좋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분해능은 대략 40mAh로 제임스 웹보다 더 바짝 붙어있는 두 광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허블보다 더 뛰어난 성능이라 이야기했던 제임스 웹이 오히려 허블보다 더 안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망원경의 분해능은 어떤 종류의 빛으로 우주를 관측하는지 그 관측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크게 결정됩니다. 허블은 대략 500나노미터 파장을 갖고 있는 과시광선부터 더 파장이 짧은 근자외선에 이르는 빛으로 우주를 관측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은 이보다 훨씬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죠. 만약 제임스 웹이 허블과 같은 가시광선으로 우주를 관측했다면 허블의 절반인 20mAh 수준의 엄청난 분해능을 가졌을 겁니다. 허블이 분해할 수 있는 최소 한계보다 더 짧게 바짝 붙어있는 광원까지 구분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제임스 웹은 분해능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굳이 가시광선보다 더 파장이 긴 적외선을 선택한 걸까요? 그건 바로 훨씬 먼 거리에 떨어진 우주 끝자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더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은 시공간 자체의 팽창과 함께 파장이 길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원래의 빛보다 더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쳐서 지구에서 관측되죠. 이처럼 우주 자체의 팽창과 함께 적외선 쪽으로 치우친 머나먼 초기 우주의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임스 웹은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합니다. 따라서 제임스 웹의 성능을 더 공평하게 비교하려면 똑같이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했던 앞선 망원경과 비교하는 것이 좋겠죠. 대표적으로 2003년에 발사되었던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이번 제임스 웹은 스피처 선배에 비해서 무려 30배가량 더 뛰어난 분해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스피처의 분해능은 대략 2아크세컨드였는데요. 제임스 웹보다 훨씬 먼 간격을 두고 떨어진 모습까지만 선명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었죠. 실제로 이번에 제임스 웹이 초점을 다 맞추고 나서 처음으로 찍은 같은 방향의 하늘을 앞서 스피처로 찍었을 때와의 사진과 비교해보면
제임스 웹의 눈이 얼마나 더 선명하게 우주를 보여주는지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무시무시한 능력은 주변에 함께 찍힌 배경은하의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사진 가운데에서 밝게 빛나는 타겟 별 주변에서 얼룩덜룩하게 찍힌 이 형체들은 놀랍게도 수천만 광년 거리에 놓여있는 배경은하들입니다. 허블이 찍었던 허블 딥필드 속의 먼 은하들과 같은 거죠. 그런데 허블 망원경은 당시 딥필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려 6개월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틈틈이 빛을 모았습니다. 당시 허블이 빛을 모았던 노출 시간만 합하면 대략 100만 초 정도 되죠. 그런데 이번 첫 번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임스 웹이 빛을 모은 전체 노출 시간은 겨우 2100초입니다. 물론 허블 딥필드 때처럼 아예 각 잡고 먼 배경 우주를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사진에 찍힌 배경은하의 개수가 적긴 하지만 허블조차 100만 초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빛을 받은 끝에서야 담을 수 있었던 이런 머나먼 배경은하의 모습을 제임스 웹은 겨우 2100초 35분 만에 확인한 겁니다. 한편 이번 제임스 웹의 사진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중심의 밝은 별 주변에 8방향으로 뻗어있는 잔상이죠. 자세히 보면 60도 간격으로 길게 뻗어있는 잔상 6개,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양 옆으로 작게 뻗어있는 잔상 2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늬는 제임스 웹의 거울과 광학 장비를 빛이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회절 잔상입니다. 망원경 거울에 반사된 빛이 그리는 잔상의 무늬는 거울 자체의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둥근 거울이라면 둥글게 물결치는 듯한 무늬가 그려지지만 제임스 웹의 거울처럼 육각형의 각진 모양이라면 60도 간격으로 뻗어나가는 잔상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제임스 웹은 전체 크기 6.5m나 되는 거대한 거울을 비좁은 로켓 안에 싣고 가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었던 거울을 다시 우주에 가서 펼치는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접었던 거울을 펼칠 때 빈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벌집처럼 육각형 모양의 거울을 써야 했죠. 따라서 제임스 웹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60도 간격의 이 6가닥의 잔상 무늬는 바로 거울의 모양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또한 제임스 웹은 거대한 주경뿐 아니라 그 앞에 놓여있는 작은 거울 부경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주경으로 모은 빛은 다시 부경에 반사되며 최종 검출기에 들어가죠. 이 작은 부경은 3가닥의 지지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대 자체도 망원경이 모은 빛이 회절하게 하는 영향을 주죠. 망원경 지지대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에 따라서 잔상 무늬의 개수와 방향도 달라집니다. 제임스 웹의 사진 속에서 양옆으로 작게 삐져나와 있는 2가닥의 잔상은 바로 이 부경의 지지대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사실 제임스 웹의 인증샷 속에서 가운데 찍힌 이 별이 워낙 밝다 보니 이 별만 잔상을 보이는 것 같지만 배경에 찍힌 다른 배경별과 배경은하들에서도 똑같은 잔상 효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찍힌 별에 비해서 훨씬 어둡기 때문에 그 잔상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실제로 사진의 오른쪽 위에 찍힌 그나마 밝은 다른 배경별도 보면 미세하게나마 비슷한 잔상 무늬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 자체가 갖고 있는 회전하는 특성과 광학 장비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별빛 주변의 잔상 무늬는 모든 망원경들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다른 사진에서도 특히 가까이 놓인 밝은 별들 주변에서 이런 잔상 무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허블의 경우에는 이번 제임스 웹과 달리 둥근 거울을 갖고 있었고 주변 광학 장비의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90도 간격으로 뻗어있는 4가닥의 잔상 무늬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거슬리는 이 잔상 무늬들을 지울 수는 없을까요? 물론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수학적인 이미지 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잔상 무늬를 지우는 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빛의 잔상 역시 사진에 담긴 천체에서 날아온 빛의 일부인 만큼 그 천체의 소중한 특징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측에선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이런 빛 잔상을 하나하나 다 지우진 않습니다. 제임스 웹을 활용하게 될 앞으로의 관측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이제 다시 제임스 웹의 첫 번째 사진을 감상해볼까요? 어쩌면 처음 봤을 땐 기대했던 허블 딥필드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서 굉장히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진에 담긴 진짜 의미, 사진 속에 숨어있는 각 요소들의 진정한 진가를 생각하며 다시 바라본다면 이 놀라운 사진 속에 담긴 얼룩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감동과 전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주먼지 환자 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